알파고 알려줘 파이썬 코딩. 안녕하세요. 저희는 코딩 새내기 성김이 정! 세성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수를 배워볼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입력값과 리턴값이 있는 함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겁니다. 오, 자주 쓰이다니. 그럼 매우 중요하겠어요. 네! 그럼 오늘도 7강의 학습 목표부터 만나볼까요? 입력값과 리턴값이 있는 함수 빨리 끝내고 라면 기기! 오늘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입력값과 리턴값이 있는 함수를 사용해보기. 두 번째, 재기함수의 개념과 응용 방법을 이해하기. 그럼 바로 첫 번째 학습 목표인 입력값과 리턴값이 있는 함수에 대해 알아봅시다. 지난 시간에 함수의 형태에 대해 배울 때 잠시 언급했었죠? 여러분, 코딩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함수의 형태는 입력값과 리턴값이 모두 있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함수를 정의할 때 파라미터를 써주면 함수를 호출할 때 함수 실행에 필요한 값들을 아규먼트로 전달합니다. 그리고 실행이 끝나면 그 결과로 얻어내야 하는 값을 리턴 값으로 받게 됩니다. 이번 단계에서는 이런 형식의 함수를 만들어보는 연습을 해보려고 해요. 우선 예시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여기 보이는 예시처럼 입력값과 리턴값이 모두 있는 함수는 처음 함수를 정의할 때 입력값인 파라미터와 리턴값을 정의해줍니다. 오? 그렇다면 이 함수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이 함수는 리턴값이 있으니까 리턴값을 받아줄 변수를 하나 불러서 그 변수의 리턴값을 할당해주면 돼요. 여기 프로그램의 첫 줄에 a는 sum 3,4처럼요? 네, 이렇게 a의 리턴값을 할당해 주었으니 앞으로 실행될 함수의 값은 굳이 길게 sum 3,4라고 쓰지 않고 간단히 a라고만 써도 되겠죠? 오, 변수를 할당하니 그런 장점이 있네요. 네, 맞아요. 프로그래밍은 단순히 코드를 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프로그램의 흐름을 이해하기 쉽게 짜주는 것도 아주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프로그램의 흐름을 쉽게 파악하게 하려면 변수명이나 함수명을 잘 설정해 놓는 것이 좋겠죠? 아, 그냥 코딩을 완성만 하는 것보다 흐름을 파악하기 쉽게 짜주는 것도 중요하다니. 앞으로 코딩할 때는 이 점을 꼭 유의해야겠어요. 이어서 다음 예시도 한번 살펴주세요. 이번에는 자연수를 입력 인수로 받아서 홀수인지 짝수인지 판별하고자 해요. 홀수이면 true를, 짝수이면 false를 리턴해주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역시나 def를 사용해서 함수를 정의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우리는 함수명을 is, odd라고 지어볼게요. 파라미터 값으로 사용자가 입력한 자연수를 받을 수 있게 간단히 넘버라고 써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함수 안에 조건문을 사용해 봅시다. 숫자를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 경우는 홀수이기 때문에 true를, 1이 아닐 때는 숫자가 짝수일 테니 false를 리턴하도록 해줍시다. 지난 시간에 조건문 안에서 리턴 값이 여러 개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네, 맞아요. 잘 기억하고 있네요. 그럼 이 함수를 또 사용해 볼까요? 이 함수는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어서 인수, 아규먼트로 값을 잘 넣어주어야 사용할 수 있어요. 한번 3을 넣어볼까요? 3은 홀수이니 true가 잘 리턴되었네요. 4도 짝수라서 false가 잘 나왔어요. 이렇게 함수를 짜주면 되는데 어렵지 않죠? 네, 앞으로는 더 깔끔하게 함수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학습 목표인 재기함수에 대해 알아봅시다. 재기함수는 입력값과 리턴값이 있는 함수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재기함수의 이름부터 조금 낯설게 느껴지죠? 그래서 재기함수가 무엇인지 쉽게 설명해주기 위해 러시아 전통 마트료시카 인형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마트료시카 인형은 큰 인형 안에 또 작은 인형이 나오는 구조를 가졌는데요. 이처럼 자기 자신을 참조하는 것을 재기라고 하며 이를 적용한 함수를 재기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통의 함수와 재기함수의 실행 순서는 어떻게 달라요? 우선 보통 함수의 실행 결과를 한번 봅시다. 보통 함수의 경우에는 우선 메인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그 다음 함수 A를 호출하면 실행을 위해 함수 A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함수 A를 모두 실행한 후 메인 프로그램 내에 함수 A를 호출한 위치로 다시 돌아와
함수 호출 이후에 나머지 부분을 실행합니다. 오, 지금까지 배운 함수들은 정말 이렇게 작동했어요. 그럼 재기함수는 어떻게 달라요? 재기함수의 경우에는 보통 함수처럼 처음에는 우선 메인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그 후 함수 B를 호출하면 함수 B를 실행하죠. 그 후에 재기함수는 또다시 자기 자신인 함수 B를 또 호출합니다. 이 호출은 계속 반복되어 함수 B가 계속해서 함수 B를 호출하게 됩니다. 엥? 그러면 영원히 반복되는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종료해요? 네, 이 부분은 예제를 통해서 재기함수에 대해 조금 더 이해해보면서 알아볼까요? 여기 계승이라고도 하는 팩토리얼 예제를 한번 살펴봅시다. 계승은 1부터 자기 자신의 수까지 모두 곱하는 것으로 팩토리얼이라고도 하는데요. 기호는 느낌표를 사용하여 5 팩토리얼 이렇게 쓰입니다. 그럼 5의 계승의 경우를 계산해보면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로 120이 되겠네요. 맞아요. 계승은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는 친구예요. 그럼 우린 이걸 프로그래밍을 통해 구현해 볼까요? 먼저 반복문을 사용해서 계승을 구하는 함수를 만들어 봅시다. 1부터 자기 자신의 수까지 계속 곱해주는 성질을 생각해보면 아래의 코드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는 recursion, 즉 재기를 이용하지 않는 함수이므로 함수의 이름을 factorial no recurser 이라고 지어볼게요. 그리고 우선 결과에 해당하는 변수인 result의 초기값을 1로 할당해 줍시다. 그럼 이 값에 1부터 n까지 하나씩 증가하는 포문을 사용해서 각각 곱한 값을 다시 result에 할당하는 형식으로 코드를 짜주었어요. 어때요? 위에 코드가 이해가 되나요? 그런데 1부터 n까지인데 왜 for문에는 n 플러스 1까지로 적혀있는 거예요? 포문에서 범위는 n 플러스 1 미만까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n까지만 계산됩니다. 이 부분 많이들 실수하는 부분이니 잊지 말고 별표 100개 해두셔야 돼요. 이 부분을 꼭 알아두어야겠네요. 그러면 이제 같은 작업을 수행하는 함수로 재기함수를 만들어 봅시다. 재기함수는 자기 자신을 불러오기 때문에 계승의 원리를 다음과 같이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계승의 계산 원리 속에 자신보다 하나 작은 수의 계승을 넣을 수 있겠죠? 물론 앞서 말한 것처럼 계승을 무한대로 재기 호출할 수는 없으므로 기본이 되는 종료 조건이 있어야 해요. 여기에서는 n의 값이 1인 경우에 더 이상 자기 자신을 호출하지 않도록 해주면 되겠네요. 즉 다음과 같이 n의 계승을 재기 호출의 형태로 정의할 수 있겠죠? 이렇게 정의한 계승을 재기함수로 만들어보면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인수로 받아온 숫자가 1 이하인 경우에는 바로 1을 리턴하여 돌려주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n 곱하기 n-1 팩토리얼로 다시 계산을 계속하도록 해줍니다. 어때요? 잘 따라오고 있나요? 이렇게 재기함수를 만들 때는 반드시 함수가 자기 자신을 정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는 재기함수의 호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본 종료 조건을 필요로 하는 거 맞죠? 맞아요. 비슷한 예로 1부터 n까지의 숫자들을 모두 더한 값을 알아내는 작업을 재기함수를 통해 만들어내고자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종료 조건인 n이 1일 경우 1을 리턴한다는 조건을 넣어주어요. 그리고 1이 아닌 경우에는 1부터 n까지의 합을 계산하기 위해 입력한 값보다 1 작은 수를 인수로 다시 자기 자신을 불러 더해주는 과정을 거치게 해주면 되는 거 맞죠? 맞아요. 자, 재기함수도 생각보다 크게 어렵지 않죠? 종료의 조건과 자기 자신을 부르는 방법을 자주 활용해 본다면 재기함수도 쉽게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역시 오늘도 준비된 연습 문제를 풀어보며 오늘 배운 개념들을 구체적으로 익혀봐요. 입력값과 리턴값이 있는 함수랑 재기함수 모두 아자! 첫 번째 문제는 입력값과 리턴값이 모두 있는 함수를 만들어 활용하는 문제예요. 문제가 꽤 복잡하니 영상을 멈춘 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풀어보세요. 자, 이제 함께 풀어볼까요?
이번 문제에서는 사용자가 n을 입력하기 전까지 반복하여 주차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각을 입력받아야 하네요. 그러기 위해선 역시 while문을 사용하면 되겠죠? 출력 형태에서 알 수 있듯이 while문에 가장 먼저 써줘야 할 것은 start h, start m이라는 두 변수를 만드는 것입니다. 몇 번째 차량인지도 반복을 거치면서 변경해 주어야 하므로 input 함수의 괄호 안에 형식 지시자를 이용해서 변수를 대치하는 방법을 써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몇 번째인지를 나타내는 변수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반복문 밖에 i라는 이름의 변수를 1로 할당하여 선언해 줍시다. 반복문 밖에 선언하는 이유는 반복문이 반복될 때마다 i에 1이 저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예요. 반복문이 반복될 때마다 i가 1씩 증가해야 몇 번째 차량인지 제대로 알려줄 수 있겠죠? 이제 스타트와 같은 방법으로 종료 시각을 입력받는 endh, endm 변수를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i를 1씩 증가시켜야겠죠?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바로 앞서 input 함수를 이용하여 만든 네 변수들의 형 변환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 주차 요금을 출력하는 코드를 써봅시다. c 파킹 함수에서 계산된 주차 요금을 %d에 대치하는 방식으로 써볼게요. 함수는 이후에 정의해 줄게요. 이 다음에는 더 입력하겠습니까? 라는 문구를 출력해서 반복문을 멈출지 계속할지를 써봅시다. 조건문과 브레이크를 이용해서 n을 입력할 경우 반복문을 멈추도록 할게요. 이제 반복문이 종료된 후 출력되는 문구를 만들어 봅시다. 이번에도 형식 지시자를 이용해 봅시다. 그럼 이때 차량의 수를 세는 변수와 주차 요금의 총합을 나타내는 변수가 필요하겠죠? 이 두 변수를 먼저 만들어 줍시다. 반복문 앞에 count와 total이라는 이름으로 0을 할당하여 변수를 선언해 줍시다. 반복문 안에서 이 변수들을 사용하여 알맞은 값들이 저장되도록 해야겠죠? 조건문 앞에 코드를 써줍시다. 각각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c 파킹 함수를 정해줍시다. 먼저 종료 시각과 시작 시각의 차이를 통해 주차 시간을 알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둘의 시간차를 수식으로 어떻게 나타내면 좋을까요? 우리가 각 시각에 시간과 분을 서로 다른 변수에 저장했었죠? 그 시간 변수 값에 60을 곱하고 거기에 분을 나타내는 변수 값을 더한 뒤 end 빼기 start로 계산하면 총 몇 분 동안 주차를 했는지 구할 수 있답니다. 그럼 이제 주차 요금을 계산하여 그 값을 리턴하도록 해봅시다. 그런데 이때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있어요. 주차 요금이 10분당 500원으로 정해져 있죠? 그렇다면 5분을 주차했어도 500원을 내야 해요. 10부터 500원의 개념이 아니라 10분까지 500원이라고 이해하면 쉬울 거예요. 5분만 주차를 했다고 주차 요금을 안 받지는 않을 테니까요. 이를 고려하여 알맞은 주차 요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조건문을 이용해서 10분 단위로 딱 떨어지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나누어 계산해 볼 수 있겠죠? 10분 단위로 딱 떨어지는 경우는 end 빼기 start를 10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이라고 쓸 수 있어요. 요금은 charge라는 이름의 변수로 정의하고 charge는 end 빼기 start 나누기 10 곱하기 500원 이렇게 요금을 계산해 볼게요. 딱 떨어지지 않을 때에는 end 빼기 start, 즉 주차 시간을 10으로 나누었을 때 그 값이 정수가 아니겠죠?
그렇다면 일단 목만 가져온 뒤에 몫에 1을 더해주고 요금 500원을 곱해줍시다. 예를 들어 15분을 주차했다면 20분의 주차요금을 받아야 하죠. 15 나누기 10의 몫은 1이기 때문에 여기서 1을 더한 뒤 500원을 곱하면 주차요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몫에 1을 더해주는 거예요. 몫을 구하는 연산자는 //인 것 기억하시죠? 자, 마지막으로 계산된 주차요금이 할당된 찰지를 리턴 값으로 써줍시다. 이제 자신이 원하는 제목으로 저장한 뒤에 F5를 눌러 실행하여 볼까요? 그럼 PPT에 나온 사례처럼 잘 출력이 되는지 확인해 볼까요? 역시 잘 작동하네요. 그럼 다음 문제도 풀어볼까요? 이번에는 재기함수를 이용하는 문제예요. 앞서 배운 개념들을 잘 이해했다면 정말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랍니다. 영상을 멈추고 문제를 풀어주세요. 어때요, 여러분? 잘 푸셨나요? 이제 함께 풀어봅시다. 먼저 출력 형태에 보이는 첫 문장을 출력해 볼까요? 1부터 20까지의 피보나치 수를 출력하는 것은 반복문과 피보나치 함수를 이용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i의 범위를 1부터 20까지 해주고 i와 피보나치 함수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출력해 봅시다. 그 다음엔 마지막으로 피보나치 함수를 정의해 줄게요. 문제에서 보면 n이 1 또는 2인 경우에는 값이 1이고 n이 2보다 큰 경우에는 값이 피보나치 괄호 n-1 더하기 피보나치 괄호 n-2라고 하죠. 이대로 조건문을 만들어 작성하면 돼요. 자, 이제 자신이 원하는 제목으로 저장한 뒤에 F5를 눌러 실행시켜 볼까요? 잘 작동하죠? 오늘은 입력값과 리턴값이 있는 함수랑 재기함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어땠어요? 연습 문제까지 다 풀어보면서 이제 다양한 문제를 풀 때마다 사용할 수 있는 함수들을 잘 선택해서 활용할 수 있겠죠? 우리 코딩 새내기 여러분의 코딩 실력에 행운을 마구마구 불어넣어줄 7강의 함수 활용 능력 꼭 챙겨갔으면 좋겠네요. 다음 강의에서는 리스트 자료형에 대해 배울 거예요. 리스트를 잘 활용한다면 코딩을 할 수 있는 폭이 더 넓어질 거예요. 혹시 오늘 강의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것이 생기면 언제든지 댓글을 통해 질문해주세요. 무정세섬이 꼭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은 간단히 정리한 자료들을 보여드리며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도 정말 수고 많은 우리 코딩 새내기 여러분,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지금까지 알바코 우정세섬이었습니다. 안녕.